안녕하세요, 더블라임입니다. 아메리칸타워 1부에 이어서 2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수익성,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부에 대해서는 안정성 또는 리스크, 그리고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칸타워의 안정성 또는 리스크 부분입니다. 아메리칸타워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약 7.79배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단편적으로 동일 경쟁 업체 중 2위인 크라운캐슬이 3.14배 정도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자본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기자본이란 기업의 자본, 즉 주주에 기속되는 자본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자본 대비 부채라는 의미는 모든 주주들의 자본 합 대비 7배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메리칸타워는 코어사이트 인수 전에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3배, 4배 정도로 형성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어사이트 인수를 위해 많은 돈의 부채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높은 부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자본 대비 높은 부채를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아메리칸타워의 경우 토탈 부채가 토탈 자산을 초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채는 사실 단기부채입니다. 장기부채의 경우 수익을 통해 준비하거나 타 자본을 매도하여 메꾸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부채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된 부채인데요. 단기부채의 경우 일시적인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아메리칸타워의 경우 장기부채의 비중이 자산의 62%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과거에는 80%로 형성된 것에 비해 현재 62%로 상대적으로 장기부채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어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메리칸타워의 페이아웃 레이시오, 즉 이익 대비 배당률을 보시면 50.71%로 부채를 끌어 배당을 주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메리칸타워는 좋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채 부분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것은 현재 아메리칸타워 임원 또한 알고 있는 상황이며 공개적인 투자를 위한 부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이니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분기마다 얼만큼 감소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아메리칸타워의 코어사이트 인수 관련해서 좋은 인수 합병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매우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시장에서는 코어사이트의 기업 가치가 95억 달러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메리칸타워는 코어사이트를 101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의 가치로만 보면 그닥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코어사이트의 현재 매출액이 8억 달러라는 점과 현재 EBT 마진율, 즉 이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마진율이 12.69%라는 점에서 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배당률입니다. 아메리칸타워는 현재 1.96%의 배당률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0%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연도를 보시면 투자하기 적정한 시기가 나오는데요. 아메리칸타워는 일반적으로 1에서 2% 정도 구간에서 배당률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2%가 넘었을 경우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이 다른 섹터 대비 얼마나 좋은지 또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 AFFO와 FFO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치주 투자 시에는 AFFO와 FFO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츠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익을 이야기할 때 당기순이익이 아닌 FFO와 AFFO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리츠 기업 특성상 임대업의 사업 기반인 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로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 이익을 리츠 기업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FFO, 순이익, 할부 상황에 부동산 감가상각을 더하고 부동산 판매 이익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AFFO는 FFO에서 순임대료 또는 자본 지출, 일상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차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A는 Adjusted라는 뜻으로 FFO에서 조정된 FF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FFO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지출도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AFFO가 좀 더 완전한 순이익에 가까운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상대 지표를 보면 현재 배당금을 이익의 52.73%로 주고 있으며 타 섹터가 73.26%로 형성된 것에 비해 여전히 배당금 지급에 대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토탈 매출 대비 AFFO가 54.03%로 동일 섹터 대비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성 상대 지표를 보면 3년간 AFFO 성장률은 8.11%로 섹터 중앙값 대비 4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고 5년간 기준으로 10.82%로 섹터 중앙값 대비 5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ER, PSR, EV 세일즈를 보시겠습니다. PER 즉 이익 대비 가격 평균값은 10년간 55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PSR 즉 매출액 대비 가격 평균값은 10년간 10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며 매출액 대비 기업
기업의 가치는 평균 13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ER, PSR, EV/세일즈 10년간 평균과 현재 주가 상태를 비교하시어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서 적절한 투자 시점을 잡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PER, PSR, EV/세일즈와 같은 지표는 미래의 이익의 변화와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매번 달라지니 단순히 현재 지표만 바라보는 것보다 기업의 미래를 좀 더 예상하시어 예상되는 PER을 기준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MT는 12월 12일 기준 현재 272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적정 가치를 직접 선출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메리칸 타워가 10년간 성장률 10%를 보여줄 경우 현재 적정 가격은 304달러이며 안전 마진으로 20% 하락한 가격인 243달러에서는 투자하기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0년간 10%의 성장률을 보여줄 경우 10년 뒤 예상 주가는 668달러로 251%의 수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5년 뒤인 2026년부터 5G 그리고 코어 사이트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성장률이 향상된다는 가정을 하고 5년 뒤부터 15%, 20%, 30%의 성장률을 다르게 줄 경우 15% 기준 10년 뒤 예상 가격은 817달러, 수익률은 307달러가 예상되고 20% 기준 10년 뒤 예상 가격은 994달러, 수익률 373%가 예상되며 30% 기준 10년 뒤 예상 가격은 1447달러, 수익률 540%가 예상됩니다. 또한 배당 재투자까지 고려한다면 성장률 30% 기준 수익률은 700%까지 향상된다고 예상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계산이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다양한 변수와 심리로 인해 가격 변동이 심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은 10배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가가 과도한 금액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인지를 판단해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더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져가기 위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0년 뒤 수익률은 373%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10년 뒤가 아닌 5년, 3년 만에 제가 예상했던 가격이 오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때 저는 저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주가가 오를 경우 수익 실현할지를 판단할 것이며 그때의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업의 적정 가격을 지속적으로 재산출하면서 매수, 매도를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 1등 리츠 기업인 아메리칸 타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바로 매수, 매도를 판단하지 마시고 제 기준을 참고만 하시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와 검색을 통해 여러분들도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산출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더블람이었습니다.